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크 달리라고 합니다. 저는 로이드 성급의 해양 팀장입니다. 오늘 쿠마린 행사에 참여하여 해운의 탈탄소화를 주제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주최 측 덕분에 저명한 업계 리더분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직접 현장을 많은 분들처럼 찾아뵙지는 못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향후에는 직접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인해양검사원입니다. 로이드에서는 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해왔던 동안 20년 동안 컨테이너 선박 크기는 3배 커졌고 가스 선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서는 강국입니다. 그리고 해운의 디지털 기술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해양산업이 탈탄소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선주, 조선소, 규제기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동력을 가져온 것은 업계 규제기관이었습니다. 2018년 IMO는 초기 전략을 채택하고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수준에서 절반으로 2050년까지 줄이고자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IMO 마폴 부속서 6을 개정을 하고 EEDI를 현존선에 적용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운항 탄소 집약도 저감 요건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심찬 조치로 인해서 선주는 기존 선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에너지 저감 장치를 리트로핏하거나 톤수를 미리 줄이는 등의 조치를 그래야 하는지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들은 또한 선대 확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연료를 써야 할지도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전환 경로를 고려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성급은 신뢰받는 자문기관으로서 선주, 조선소, 해양산업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저희에게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현재 이것은 많은 경우 테스트와 연구를 의미합니다. 많은 선사들이 해양 에너지 전환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IMO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범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상업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운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탈탄소화라는 문제를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료 소비 수준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운영 효율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운 산업의 여정은 디지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운항 성능을 자산의 건전성, 관리를 통해 한층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솔루션, 신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IM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 카본 선박이 전 세계 선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2020년대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업계 주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더 노력해야 하고 기술기업, 기자재 제조사, 에너지 개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협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업으로 제로카본 선박이 개발되고 검증되고 확대, 상용화되면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 분야가 탈탄소화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산업, 즉 건설, 철강 제조, 다른 수송 분야 등 이런 산업 분야도 탈탄소화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며 각자 달성한 성과와 교훈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운산업 내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니셔티브를 수립해서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면 이니셔티브 하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포세이돈 원칙이 또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포세이돈 원칙은 기후변화 기준을 선박 대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이 시범 프로젝트와 시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기술 상용화를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기술을 해양 분야에 적용하고 이것이 안전한지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해운 산업은 다양한 전환 경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역, 항로, 선박 유형, 운항 프로파일, 미래 연료의 가용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환 경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에너지원이 고려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 심지어 원자력 솔루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를 하는 선주들은 톤수 면에서 미래에도 문제가 없을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추구하려면 미래 연료 추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환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선박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용하는 선박이 미래에도 쉽게 개량될 수 있다고 이 선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선박 운항에 변화가 생겼을 때, 즉 15년, 20년, 25년에 걸친 선박의 수명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변화가 나타날 때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조선소도 유연성을 지녀야 합니다. 디지털화, 탈탄소화라는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선박과 조선소의 성과는 업계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하고 코로나가 발생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의 증가, 특정 분야의 교역 증가, 에너지 전환기에 따른 유사한 도전 과제들이 다른 산업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이들 산업도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료가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운 산업이 어떻게 탈탄소화를 실현할지는 에너지 분야의 진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선박의 유형, 모양, 크기, 운항 프로파일에 따라서 많은 에너지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이드 성급 해양 탈탄소화 허브를 2020년 12월에 구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로카본 연료 모니터를 발족했습니다. 제로카본 모니터는 증거 기반의 프레임워크로서 각 연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를 평가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관련 기술은 해운산업 전체가 제로 배출 목표를 2050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제로 카본 연료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선대의 탈탄소화를 이야기할 때 묻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가, 즉 기술이 입증될 수 있는가, 확대될 수 있고 안전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상용화가 가능한가입니다. 비즈니스 케이스가 탄탄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가,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사람과 조직, 커뮤니티가 새로운 이런 해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해양산업 모든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현재의 개발 현황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해법이 무엇이고 언제 그러한 해법들이 대규모로 준비가 되어 해양산업이 제로카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선주들은 조선소가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향후 선주가 선택할 연료를 지원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주길 원할 것이고 안정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스마트 해운 솔루션 강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조선소들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자산의 수명이 최대화되고 앞서 말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을 갖추어야만 해운 산업의 선박 기술과 함께 앞으로 육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업계 내에서 또 업계 밖에서 서로 배움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노력이 낭비되는 일이나 잠재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선두주자들을 지원하고 혁신과 투자를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이드 성급의 해양 탈탄소화 허브는 미래 리더십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업계에 보여주어야 할 리더십입니다. 선주, 조선소, 선사용선주, 금융 전문가들이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스 수송선에 쓰이는 윤활 시스템이든 탱커선에 쓰이는 플래트너 노터든 우펙스 선박에 쓰이는 배터리든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이드 성급은 이런 이니셔티브 중 하나를 위한 공동 개발 파트너 중 한 곳입니다. 카스트로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리는 곳인데요. 이 개발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탱커선이 삼성중공업, MISC, 야라, 만에너지솔루션, 싱가포르 항만청과 함께 마련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외에도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소, 라이베리아 기구, 포스코와 함께 CO2 수송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계획을 실전에 옮겨 시연해보고 실제 해역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성과를 거두고 우리 모두가 제로 탄소 계획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예로서 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앞으로 1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업을 통해 우리는 해양 탈탄소화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 전환기에서의 역할인데요. 해양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시일 내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